왜? 진짜 자리 투정이. 안녕. 그거 안 가진 줄 알았어. 244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조사들부터 해제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도 있으면 받아볼게. 자, 244번 문제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 한 점을 4, 마이너스 3으로 세팅되어 있답니다. 이 점으로 하는 원이 직선 y는 3x 플러스 k라는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자, 원의 방정식은 바로 구하셨을 것 같아요. 지름의 양 끝점일 거니까 힌트를 제법 많이 줬어요, 그렇지? 지름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면 이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인 것도 알고 있고요. 두 점의 1대1 내분점이 원의 중심인 것도 알겠죠, 그죠? 자, 중심점은 어떻게 구하죠? 내분점일 거니까 1대1이니까 2분의 2점의 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x좌표를 보여주시면 마이너스 2와 4를 더하면 2니까 2로 나눠 1 마이너스 1과 마삼을 더해서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 좀 마이너스 2 중립좌표가 1, 마이너스 2인 것도 알겠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서야 두 점 사이 거리 봐볼게.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가로 길이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제곱하면 1이 나오겠지, 그치?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반지름은 루트 10인 것도 알겠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세팅이 끝났어.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굳이 쓰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써주시면 원방이 완성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원하고 이 직선이 그죠?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풀이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연립해서 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어떤 x를 대입해도 같은 교점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두 번째 부분 그래프로 우리 어떻게 썼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와 이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했지, 그치? 그래서 만나지 않을 거니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고 세팅해서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 그죠? 우리가 일단 이 거리를 구하는 게 핵심일 거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죠? 중심은 1, 마이너스 2고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좌측으로 이항식 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게요. 괜찮을까요? 해주면 루트에다가 x 한계수 3이랑 y 한계수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더하면 9하고 1 더해서 10이 나오겠지, 그렇지? 절대값 씌워서 x에다 1 넣어주면 3 y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k가 나오겠지, 그렇지? k 플러스 5의 절대값이 나오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k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다음 부등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10분의 절대값 k 플러스 5는 반지름 아까 루트 10이었죠, 그죠? 루트 10보다 어떻게 됐나? 더 커야 된다. 더 멀리 있어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이 부등식을 세우는 것까지 완성됐으면 풀면 되겠지, 그치? 양변에 루트 10을 곱해도 부동은 안 바뀌죠, 그죠? 절대값 k 플러스 5가 10이라는 수보다 크도록 해주는 k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 푸는 법 우리 오늘 1차문제 숙제 나갔으면 잘 알 겁니다, 그죠? 이거 풀 때는 어떻게 되지? k 플러스 5라는 수가 그치? 10보다 더 멀리 있어야 돼, 그치? 거리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k 플러스 5라는 수는 10보다 더 크다라고 세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15보다는 보다 작아야 되고, 그쵸? 또는 k는 5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K가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자연수 K의 치수값일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5보다 큰 수에서 제일 작은 거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4번이에요. 일단은 지름의 약분점을 줬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원의 방식 구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K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겠지, 그렇지?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와 반지름을 부등식을 세워서 풀었다. 가져가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49번으로 갈게요. 자, 49번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원도 그려져 있고요. 원도 아주 이쁘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로 되어 있는 이런 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4, 0,4라는 y축에서 가는 점을 기점으로 접선이 그어졌대요. 이 점에서 접선이 그어졌는데 이렇게 하나 똑같이 여기 둘, 그지? 그래서 이 접점을 잡아서 두 점대표를 A, B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놨다. P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근데 너무 편했던 게 뭐냐면 접선이라 했기 때문에 접선과 중심에서 접점에 선을 그어주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지? 접선의 길이는 항상 닮음으로 같다는 거 아니까 길이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두 배로 끝내면 되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원의 반지름 몇이죠? 반지름 2라고 되어 있는 거 봤나요? 그죠? 반지름 2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이 길이도 반지름 2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 길이도 우리가 4라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원하는 한변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여기 제곱이랑 여기 제곱을 더하는 게 16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16에서 2의 제곱 4를 뺀 거지, 그렇지? 여기는 제곱했을 때 12가 되는 수, 여기는 루트 12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4 루트 3 나누기 2 해주면 삼각형 두 배니까 답은 4 루트 3이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이것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64번으로 가시죠. 조금 어렵죠? 3중 세트로 했으니까 문제를 모르더라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도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 한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P가 있대요. 마이너스 4,0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원이 있답니다. 그치? 원이 있고요. 원의 그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렇죠? 접선 길이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접점을 우리가 A, B라 한대요. A, B 있고 B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PAB, PAB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원의 중심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60번 잘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니까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인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삼각형 넓이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등변인 건 알아야 돼요. 접선일 거니까. 그치? 한 원의 접선. 그치? 내가 원하는 이거 구하는 건데 일단 중심에서 접점에 선 그어주면 90도인 거 알고 있고, 그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두 점을 이어서 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이 도로 합도인 거 아니까 이렇게 각이 같다는 거 알아요. 이등분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수직이 된다. 그렇죠? 수직으로 분할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PAB라는 요 빨간색으로 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밑변하고요, 요 높이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너무 구하고 싶은 거니까. 괜찮지? 해볼게. 일단 이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고, 그렇지? 반지름 2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알 겁니다. 맞죠? 일단 여기 P에서부터 원점까지 길이 구해볼게. 4, 마이너스 4,0에서 0,0이야. 그럼 마사에서 0을 뺀 마사 제곱 16에서 0도 할 거니까 여기 몇이죠? 그래서 4겠죠, 그죠? 지금 그림을 이상 그려서 돼, 그죠? 그다음에 두 점 세월이 4인 거 보이죠, 그죠? 괜찮죠? 그리고 반지름 2인 것도 알고 있죠, 그죠? 얘가 빗변인 것도 알고 있겠네요. 그지? 그럼 16에서 2의 제곱 4를 뺄 거니까 루트 10. 그지? 루트 10이니까 2루트 3까지 써볼게요. 맞죠? 그럼 내가 이제 요 길이를 구해서 넓이까지 구할 건데 요 길이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랑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겠지, 그죠? 괜찮을까요? 이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랑 밑변 곱하기 같이, 그렇지? 여기 길이를 AB 길이의 절반, 쌤이 H를 놓을까요? 그죠? 이 되죠? 그래서 2 루트 3에서 2를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만드나 4에서 H를 곱하면 다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여기가 루트 3, 루트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삼각형 PAB가 이등변인 거 알고 있고 밑변도 있어요. 높이는 거 하면 되겠죠, 그죠? 괜찮나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이라 쓸 거니까 닮은 삼각형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닮은 삼각형의 닮은 비의 활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의 제곱은 안쪽과 바깥쪽 곱이랑 같다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맞죠? 닮은 비를 풀어서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해명하는 건 2루트 3의 제곱은 P 여기 유전자표를 또 잡아야지, 그치? 높이 곱하기 4와 같다 써주면 밑변도 다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러니까 사실 이걸 구했기 때문에 P타로 끝이 난 거예요. 맞죠? 세면하는 건 이 문제를 못 풀어도 문제를 그림으로 그래서 풀어내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는데 접선이 있고 이 접점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원의 중심 알잖아. 반지름 알고 접선일 거니까 90도인 거 알잖아. 두 점을 가지고 거리를 구해. 1번 구했어. 반지름 알고 있어. 나머지 한 변, 접선 길이 구할 수 있어. 이걸 가져가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높이랑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으로 4번 길이까지를 보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순서대로 길이 하나씩 구해서 넓이 구하는 까지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265번도 바로 진행합시다. (265번도)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볼게요. 원각의 점 A에서 이 원에 있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이거는 그림 보면 이런 거지.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두 개 넣었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 접선이 수직으로 만났대요. 괜찮죠? 중심은 3, 마이너스. 그죠? 원밖에 한 점 A는 1,1. 괜찮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보자. 쌤이 그랬어. 접선의 길이는 같댔어. 그치?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접선일 거니까 접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당연히 90도로 만들 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반지름도 서로 같다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반지름이 같다고 표기했는데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90도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일 거니까 서로 마주보는 비율 같아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몇이다? 65번보다 반지름 R로 나와 있네. 그죠? 여기 R이다. R을 모르네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R을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우리가 그어주면
우리는 이건 알겠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해주면 직각인연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 길이가 1대1대 루트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아니고 아니면 여기는 루트 2r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피타고라스를 쓴 겁니다, 그렇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r과 같다는 걸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r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괜찮죠?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분 A에서 이 원의 중심 모르니까 여기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요? 자, A 500mm를 구해서 끝낼게요. 1에서 마삼을 빼면 3 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6 괜찮죠?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 그치? 그럼 여기가 2 루트 10 그러면 2 루트 10이 루트 2r과 같을 거니까 r 값은 루트 2분의 2 루트 10 그렇죠? 루트 2는 루트 10 나눠주면 루트 5가 되겠죠? 2 루트 5로 답을 완성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조용하구만. 원의 방정식에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늦게 오시는 두 분 혹시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질문? 261번이요. 261번 61번이요. 26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 추가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점이 있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1이라고 돼 있고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루트로 잡혀 있는 거 맞죠? 그죠? 여기서의 접선이 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이 접선이 뭐가 됐다는 거야? 두 번째 원에 접한대요.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 원에 대해 설명해 주잖아. 접한다는 말만 써주면 접한다. 원의 방을 써주면 어떻게 나왔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니까 표준형 바꿔줄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죠, 그죠? 상수항은 지금 뭐야? 9하고 4 썼으니까, 그지? 13 더했겠지, 그지? 13에다가 여기 있던 a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 잡아줄게요. 괜찮죠? 일단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알다시피 이 두 점을 가지고 접선일 거니까 서로 직교로 만난다는 사실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럼 여기에 기울기는 몇이냐면 0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0이면 마이너스 2 1이 나올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 그치? 그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2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내가 말하는 건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치?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그치? 접할 거니까 연방을 해서 판별식 d를 0으로 쓰자. 아니면 이 원의 중심 3,2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 루트 13-a와 같다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식은 3,2라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2x 맞지, 그치? y 넣어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 더하기니까 플러스 5는 거리가 되겠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접해야 될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 루트 13-a와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루트 안에 2제곱 마이너스제곱 합하면 5 나오죠? 3 넣어주면 6 2 넣어주면 마이너스 더하기 5 나오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9 나오나요? 괜찮아요? 그럼 요게 루트 13-a와 같다 이렇게 풀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루트끼리 곱하면 합칠 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지? 그럼 9의 절대값일 거니까 9의 절대값은 루트 5 곱하기 13-a가 되겠지만, 그치? 9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그는 안에 있는 수일 거니까, 그치?
9는 여기 그냥 플러스 9는 거 풀리겠지. 괜찮을까? 그럼 안에 있는 수가 80이 나오겠지. 그죠? 제곱해서 풀어도 돼. 할 수 있겠지, 그지? 정리만 쓸게 보시고. 지금 질문 나왔던 문제들 한 번 더 보시고 그 문제 없는지 체크를 합시다. 자, 원의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두 개만 다룰 거예요. 유형식 78. 그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도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할까봐 쌤이 일부러 놔뒀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넣어 성립해주는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여기 쌤이 만약에 여기 1,2다라고 잡아놓고 반지름이 3이다라고 썼을 때, 그치? 이 원이 있는 점들을 쭉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해주는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9가 되도록 해주는 이 방정식은 노란색에 위에 있는 모든 순서선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대부분 어떻게 써있어? 는 0으로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9까지 이항시켜서 좌측으로 다 밀어 써주면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 식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x하고 y가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성을 갖고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0이 됐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랑 y제곱도 있는 2차식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쌤이 앞으로 이걸 보고 이걸 원의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괜찮을까? 그럼 어떤 직선도 있겠지, 그치? 직선도 직선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고려할 거니까. 그죠? 얘도 나름대로 뭐야? 자기만의 x하고 y로 관계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 그치? 단지 그 식이 x, y에 관한 1차식인 것 뿐인 거고요. 이래죠. 괜찮을까요? 그럼 쌤이 앞으로 할 건 뭐냐면 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풀 거예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 x제곱, y제곱으로 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거고요. 얘도 내 나름대로 자기만의 x, y에 관한 2차식으로 방정식을 이루고 있을 거야. 맞지?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쓸 거야. 괜찮죠? 안에 있는 식의 힌트는 몰라. 그냥 2차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다 써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 두 원이 이렇게 두 교점에서 만났다고 치자는 거야. 이 두 점에서.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겠지. 그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해볼 건데. 맞죠?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점 좌표를 몰라. 근데 내가 그냥
1,2라고 할게. 이 정도 내가 몰라. 그냥 3,5라고 할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이 1,2는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식에다가 이 방정식에다가 x에 1을 넣고 y에 2를 넣었을 때 걔는 0이 될 거야. 즉 이 등식을 방정식을 성립하는 해가 될 거야, 맞지? 괜찮아? 그럼 또 뭐도 돼? 이 식에다가 x에 3을 넣고 y에 5를 넣어도 그 식은 0이 될 거야. 이 등식이 성립할 거야. 맞죠? 근데 걔는 얘 입장에서 마찬가지지. 이 원 위에도 1,2이 있고 3,5도 있으니까 이 함수식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넣고 y에 2를 대입했을 때 그 식이 0이 될 거고 이 식에다가 3,5를 넣어도 x에 3, y에 5를 대입한 식을 썼을 때 그 녀석도 0이 될 거야. 즉 이 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말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이 2차식과 이 2차식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란하게 써줘. 그리고 그걸 뺄 거야. 얘는요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건 뭐야? 요 2차식과 요 2차식을 서로 뺀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은 얘를 보면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 이 안의 구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얘도 자기는 생각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 2차식에서 이 2차식을 빼면 최고차는 무조건 지워지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두 원이 똑같았으면 아예 다 지워졌겠죠. 근데 우리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두 원의 방정식을 빼게 되면 이 식 자체가 x와 y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뀔 거라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 흔히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하겠다 써주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1,2를 대입해놨어. 그럼 어떻게 돼? f 1,2 빼기 g 1,2가 나오겠지, 그치? 돼요? 근데 이 식은 각각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0,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0 빼기 0은 뭐가 돼? 0이 되죠.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만든 직선의 방정식은 1,2를 지난다는 걸 밝힌 거야. 될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5를 대입했을 때에도 fx에 3y에 5 넣은 식과 g 3,5를 넣었을 때 그 식이 또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1,2도 지나고 3,5도 지난다라는 게 확정된 거지, 그렇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게 뭐가 된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겠지 앞으로. 얘들아,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원이 하나 더 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나가겠어. 얘도 원이 있을 거고 얘도 원이 있을 거야. 그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줘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는 건데 그 식을 요 식과 요 식을 동그라미 2차식, 세모로 된 2차식 썼으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뺀다. 뭐에서 왜 상관없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버려. 괜찮을까?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써주면 이 식에서 이 식을 고스란히 뺄 거니까 x제곱은 지워지고 y제곱은 지워지겠지. 얘가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뀔 거니까.
그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x가 나오고 마이너스 2y에서 3y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 5y가 나오고 마심에서 7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냐? 이 두 원의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그 원 위에 있고 얘도 그 위에 있을 거니까 각각 식을 0으로 만들어. 즉 이 점을 여기다 넣어도 각각 0이 될 거니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되면 이걸 하나 더,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보는 게 뭐냐? 야,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는데 혹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물어봤어.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엄청 많잖아. 그치? 왜? 내가 만드는 족족 만들 수 있잖아. 처음에는 뭐 이걸 지름의 약점 나서 이런 원을 만들 수 있어.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 그치? 아니야. 조금 더 왼쪽으로 오른쪽 치쳐서 이렇게 생긴 원도 만들 수 있을걸? 아니야. 난 더 큰 원을 만들 수 있어. 왜? 계속 올리면 되잖아. 받침대라 생각하고 여기다가 공을 올리면 계속 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원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많아. 그거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그치? 원의 결정 조건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결정되지 않아. 무수히 많지, 그치? 적어도 세 점은 줘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노란색 생긴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fx, y 꼴 0이라 쓰고요. 얘를 gx, y 꼴 0이라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아까 전부터 x, y와 gx, y를 엮어서 만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이니까 최고차항이 지워지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빼지 말고 k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될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확정 지을 건데 k라는 이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1만 쓰지 말자고 쓰는 거야. 왜? 마이너스를 쓴다는 건 뭐야? 최고차항을 지우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원의 교점을 대면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약속을 걸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대입했을 때 k 값이 어떤 수선지간에 얘도 0이 되고 0이 될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게 될 거고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유지하겠지. 그래서 다음 식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설명할 거고 문제가 나오겠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 점 중에 또 다른 한 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1,5도 지나는 원을 찾아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들 중에서 1,5를 넣었을 때 성립해주는 이 원을 채택하고 싶은 거니까 이 방정식 폼에다가 1,5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f1,5는 0이 아니겠죠. 이 원이 위에 있지 않을 거니까. 얘도 어때? 얘도 1,5를 대입해도 0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에 k를 곱해서 더한 값이 0이 된다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얘도 상수로 바뀌어요. 함수식에다가 숫자를 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성립해주는 k 값을 구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건 어렵겠죠. 어떤 느낌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그 기본적인 폼 자체를 다음 같은 식으로 써서 풀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쌤이 이 직선을 하나 풀어볼 테니까 봐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뭐 너희들 원만 배웠니라 물어봤을 때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 번쯤은 누군가 물어볼 수 있고 사실 이 정도의 관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원의 방정식을 좀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 봐요. 유형 17회 266번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과 같아요. 이래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라는 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라는 또 원이 있대.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했더니 그게 y는 ax 플러스 6이라고 딱 아니구나. 그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을 구해서 얘의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을 이룰 거니까 a를 구해달라는 이 소리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문제는 뭐야? 요 식 자체를 우리 뭐로 한다? f x, y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이 2차 식을 g, x와 y로 어우러져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셈으로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원도 있고 이 원도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룬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쌤이 원하는 건 뭐야? 얘는 f, x, y 꼴 0이 될 거고 얘는 g, x, y 꼴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명하면 끝나요. 봐봐. 이 두 원을 연방. 야,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x, y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근데 2차니까 풀기가 어려워. 근데 생각보다 쉬운 게 뭐냐면 최고차항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잖아요. 그치? 빼면 될 거니까. 그죠? 그렇게 구하는 과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 fx, y라는 식에서 gx, y라는 식을 빼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 걸 알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점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라는 거야. 그 x, y를 x와 y의 이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0, 0이 될 거니까 빼도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점을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해주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를 내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직방으로 삼겠다. 그렇지? 그럼 위에서 아래 식을 뺄 거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 라고 보면 최고차항이 항상 지워질 거고 마8x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고 그죠? 아무것도 없지? 마4y를 빼주면 플러스 4y 3을 빼주면 마3은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2x를 넘겨서 2x를 받는다 4라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면 얘의 직선의 기울기 a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얘와 얘를 곱했을 때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되게 해주는 a 값을 답으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유형 17과 18이 지금 방금 말했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각 형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262번 만들 다 풀었거든요. 요거 이해되시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죠. 67번 문제.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하나. 맞죠? (67번) 지금 두 원을 주고 얘는 그냥 노골적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 두 원이 그려지면 일단 교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지, 그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요게 얘라는 거지.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두 식을 빼서 푸는 거였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다 왼쪽으로 몰아서 뺐단 말이야. 그쵸? 얘는 몰아져 있어. 얘는 아니잖아. 표준일 거니까. 얘를 전개하거나 x제곱 있었겠지? y제곱도 있었겠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4 x 있었겠지? 플러스 4 있었지. 10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6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전개한 거예요. 그죠? 설명하는 거 그러면 이 fx, y식과 이 gx, y식을 빼주면 최고차항이 지워지면서 직방이 나온다. 이 설명을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얘네들은 다 지워질 거고 위에서 아래를 뺄 거니까 아래쪽 부호를 바꿔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y는 그대로고 얘는 4x가 되겠죠. 부호바뀌었을 겁니다. y는 내려갔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플러스 1은 여기 있어. 얘가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자.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괜찮죠? 그래서 a 값이 마사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빼면 돼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르는 직선이 아니라 교점도 지나면서 3,1도 지나는 거.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주면 이 두 원의 교점도 지나서 이 교점도 지나는데 그 두 점에다가 또 다른 한 점을 더 주는 거예요. 3,1도 지나는 이런 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원. 그죠? 그 원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형태는 똑같았어. 일단은 좌측으로 다 이항시켜서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요거 하나 하고 얘도 몰아줘야지, 그렇지?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마이너스 2x 있고 마이너스 2y 있고 1 있고 빼서 1이 나오겠지. 두 개 나오고. 괜찮죠? 쌤이 원하는 폼 뭐였냐면 얘가 fx, y고 얘가 gx, y였다 생각을 해볼게. 얘가 fx, y였다 설명해주고 얘를 gx, y였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어. k 곱하기 g, x, y 이꼴 0이다. 단 k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자. 그럼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원의 방정식의 기본 폼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3,1도 지나는 거니까 그럼 이 방정식, 이 원의 중에서 3,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도록 해주는 원방을 원하는 거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3,1을 대입해주면 f3,1이 필요하고 g3,1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f3,1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 4는 9에다가 1, 1은 1 더하고 1을 뺐을 거니까 9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필요해. g3,1이 필요하다는 거지. 9,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렇지? 돼요? 10에서 8 뺄 거니까 2 더하기 1, 3 나오나요? 그러니까 얘를 해주면 f3,1은 1와 9 더하기 k 곱하기 g3,1은 3이 나오잖아.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이었구나 파악하는 거지. 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3,1까지 지나는 원은 여기다가 뭘 때려박은 거? 마삼을 넣어서 만든 식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정리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죠? 왼쪽 식은 그대로인데 얘는 그대로인데 이 식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을 써주면 그냥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마삼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에서 1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지. 얘도 되겠지, 그렇지? 얘는 6x 얘는 6y 얘는 1이었죠? 플러스 1이에요, 그죠? 마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말하는 원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원방의 최고차는 1로 되겠지. 기본 형태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다 마이너스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나눠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눠주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런 거지. 그래서 A값, B값, C값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호흡도 긴데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일이 정리하고 쓰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폼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3,1을 넣을 거니까 3,1 넣은 값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K값을 빠르게 구하고 그 식을 정리하는 연습까지 해보시면 되겠지, 그렇지? 그죠? 왜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볼 때도 얘도 직방이니까 x, y에 관한 1차식이 있을 거고요. 얘도 우리가 원의 직선의 방식일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직선들이 많은데 그런 직선들의 기본 폼이 뭐냐? 뭐 gx, y에서 그지? k 곱하기 fx, y를 그죠? 왜냐면은 이 교점을 넣어주면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지, 그렇지? 이걸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해주는 직선의 방정식의 폼이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원으로 끌고 와서 설명한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원방도 이 두 요원까지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쌤이 설명했던 게 70번인데 70번을 스스로 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나 좀 괜찮다 하시는 분 있으면 7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원방은 마무리할게요. 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유형은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두 원의 공통현일 거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크기가 뭔지 난 잘 모르겠고 원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렸을 때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게 뭐죠? 공통현, 현인데 두 개가 같은 현을 말하는 거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이어서 만든 이 선은 이 원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니까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대의 현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이다 써주는 거예요.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원의 방정식이 다 뭐야?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만약에 왼쪽 원을 잡았으면 중심도 알고 있고 반지름도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럼 이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사실상 이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 지금 대부분 다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잖아요. 길이 구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분을 아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을 가지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현을 이등분시킨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지?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 우리가 오늘 방금 배웠던 것 하나, 두 원의 교점을 지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르게 캐치해서 얘를 1번으로 구할 수만 있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으니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 쌤이 했던 건 이 스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공통현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원의 방식 풀 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접선 길이 다 구할 수 있어. 머릿속으로. 힌트가 있다면 접선 길이 구할 수 있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고, 그렇지? 1번 길이를 구하는 건 이항시켜서 fx, y 꼴 0을 만들어서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를 뺐으면 바로 보여. 빼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위에서 아래씩 뺄 거니까 밑에 식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 거슬리면 밑에서 위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4x도 있고 마이너스 3y도 있고 마구에서 마1을 더하면 마10이거든요. 얘가 이거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원의 중심과 반지를 필요할 거니까 둘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있잖아, 그렇지? 얘를 원점을 0,0 그죠? 얘니까
반지름이 3이다.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d를 구하려면 0,0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필요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거슬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가져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루트에다가 x 한 제곱이랑 y 한 개수 제곱해주면 16 더하기 9니까 20 5가 되겠죠? 절대값에 0, 0 넣으면 10 나오겠지. 그치? 거리가 5분의 10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거리가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3이고 2잖아. 그러면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를 뺄 거니까 얘는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거죠. 루트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공통형 길이는 루트 5의 2배 2루트가 되겠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통틀어서 푸는 유형이라서 이걸 꼭 해봤으면 좋겠다. 넣어준 겁니다. 자취도 사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선순위를 땄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접선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된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쌤이 아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추가로 했던 건 17, 19, 17, 18, 26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유형 아래 공부를 쫙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방 복습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원 분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뒤에 시험에 꼭 나는 문제 보여요? 한 장만 봅시다. 281에서부터 295번까지만 이해될까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오는 거잖아. 생각하는 건 45페이지까지 우리 2는 45페이지까지 오늘 숙제했던 거 오답 정리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야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좀 풀어보시고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공수 1, 그 1차 분응식 숙제했던 거 있을 거예요. 그 질문 좀 받고 해결하다가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해됐죠? 1차 분식 요거 숙제하신 분들 슬프다. 숙제하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좀 어려웠다 하는 분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계속 영상을 우리 반은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다 기억 안 나면 보시고 그냥 앞으로는 모든 수업을 다 계속 찍어서 올릴 거니까 기억 안 되더라도 참고하시면서 보면서 하세요. 습득력을 늘려야 되고 이제 5등 문제잖아, 그렇지? 그죠? 3등급, 2등급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만큼의 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력 안 하면 하기 힘든 셈이다. 그렇죠? 이제 그냥 기초적인 것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캡찍 올릴 테니까 안 되면 좀 더 복습 좀 하세요. 알았죠? 1차 분식 숙제. 나 이거 좀 안 된다. 있나요? 오늘 2차 분식 나가야 돼요? 또 막 여기 밑에 있는 거 빨간 거 질문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윤서 너 그때 절대값 뭐 없다지 않았냐? 괜찮아? 뭐요? 부등식 지금 질문. 그러면 지금 원방 했던 거 문제 푸시고요. 30분의 쉬는 시간 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분식 하는 식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혹시 아직 다 문제 푸시면 풀어보시고 체크 좀 해봐요. 알았죠? 정리 시간 줘야지. 나 2차 분식 나눠도 돼? 나가시죠. 2차 분식.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겠죠? 그렇죠? 2차식이니까 왼쪽으로 끌어섰을 때 그 식이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죠? 최고차항이 0에 관한 조건 잡아주면 다음은 형태를 취하는 모든 부등식 부등호 기호는 뭐 종류가 다 다양하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건 x에다가 어떤 수를 써야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할까 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2차식을 이렇게 y라고 설명해주면 우리는 뭐라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함수가 y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잘해요. 그렇죠? 꼭지점 그래프도 잘 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향성도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함수가 y가 0보다 크려면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물론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를 걸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x축이랑 이런 식으로 만났다라고 설명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3, 5로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냐. 다시 말하면 y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지, 그렇지? 그럼 내가 x를 넣을 때마다 y 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을 물어보면 이쪽 구간이 x를 넣을 때마다 함수가 y가 다 양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함수가 y가 y 좌표가 양수 0보다 큰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서 봤더니 이런 식의 표현법으로 쓸 수 있겠지, 그렇지? x가 3보다 작은 수를 넣어주면 그 함수 값들은 항상 0보다 크다. 또는 x가 5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주면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형태의 그래프로 판단이 된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3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거나 또는 x가 5보다 큰 수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사실상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어떤 형태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이 3과 5라는 이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하면 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점의 특징은 뭐냐면 3을 넣어주면 0이 되고 5를 넣어주면 0이 된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결국엔 부등식이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물어본다는 건 일단 0이 되는 수를 알고 나서부터 생각하는 거지. 0이 되는 수가 어떤 수인지 알아야 그 수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판단해서 이 주어진 2차식이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실근의 좌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렇지? 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인 거 우리 인정했어요, 맞죠?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0보다 크니 물어봤어. 그래서 쌤이 물어봤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y라 놓고 야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0보다 크니? 뭐가? y가 언제 0보다 크니?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구간과 작은 구간 판단해 주려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몰리는 건 안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없는지 만나더라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지 혹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얘들아? 이 상태였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식은 0이 되는 x값이 없는 거야, 맞죠?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런 느낌이었다고 친다면 얘는 뭘 뜻하는 거야? x에다가 수를 넣을 때마다 그 함수 값들이 다 뭐야?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2차식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치? 판별식을 썼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 x축과 만나지 않았다는 건 얘가 허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먼저 풀 거고, 이때 이게 접했다는 건 뭐야? 딱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나왔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났다? 우리가 원하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판별식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판별식을 써주면 사실상 b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c를 쓸 텐데 마이너스 6이 걸려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돌려봤더니 0보다 크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래프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점좌표를 구하려면 사실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해주는 x값 두 개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원래 했을 겁니다. 이렇게 x를 써서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로 분해했겠지. 그치? 그래서 x마 3이랑 x 플러스 2로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거나 3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지점을 체크해 놓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야, x에 뭘 넣어야 0보다 크니? 0보다 큰 y 값이 있는 건 여기. 여기에 y좌표들이 0보다 커. 그치? 그럼 x에 뭘 대입해야 돼? 3보다 큰 수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로 2차원을 풀 건데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쌤이 방금 풀었던 걸 기반으로 이걸 풀어볼게요. 지금 했던 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부등식을 풀었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것도 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봅시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그래프를 판별식을 통해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였어. 두 점도 알고 있었지, 그치? 뭐하고 뭐였어? 마이너스 2하고 3이었지. 괜찮죠?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다는 거 뭐야? 야, x에 뭘 넣어야 0보다 크니? 0보다 큰 거?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거나 또는 x는 3보다 큰 수를 대입했을 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어떤 x를 넣어야 그 식의 값 y가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구간이 어딘지 알고 있지, 그치? 0보다 큰 구간이 알고 있고 그리고 0보다 작은 구간도 우리가 알고 있지.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x에 뭘 넣어야 0보다 작아?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를 넣어주면 그때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아.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 라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된대. 그러면 이 같다는 건 뭐야? 이 식이 0이 되는 방정식의 근도 포함식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성립하고 마이너스로 작은 수를 대입해도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그 마지막 하나. 야, 여기다가 x에 뭘 집어넣어야 함수값 y가 0보다 작거나 같냐? 0보다 작은 건 여기 구간이고요. 0이 되는 구간은 이 두 점이 되겠죠. 이 두 수 사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의 수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리만 할게요.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어떤 수 0보다 부등호를 써서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해서 판단하는 거. 판별식으로 해서 이 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아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판단을 하겠지, 그렇지? 그럼 그게 됐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알고 있던 이 fx라는 2차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의 실근값 두 개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두 점을 알파와 베타로 삼아주게 되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이 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지? 내가 어떤 이 fx라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의 구간을 체크한 후에 그 수가 나오게 해주는 x의 범위를 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될까요? 대부분은 판별식을 안 쓰죠.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풀 거예요, 그렇지? 쌤이 원하는 판단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하나씩 접근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될까요? 판별식을 쓸 때 우리가 b제곱을 쓰잖아요. 그죠? b제곱을 쓰잖아.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든 상관없어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ac 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포인트인데 a하고 c가 서로 반대 부호면 그러니까 a하고 c가 서로 부호가 다르면 ac는 항상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렇죠? 거다가 b제곱을 더하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1이죠. 그래서 최고차항이랑 1이잖아. 상수항이 서로 부호가 반대면 얘는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이죠? 그래서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부호를 보고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줘도 좋겠지, 그렇지? 이해되시죠? 반응이 없구나. 한번 풀어보자. 익히미를 볼게요. 기초적인 것만 빨리 다루고 숙제가 될 테니까 체크해 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1번은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2번으로 가져갈게요. x제곱은 4x 플러스 2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차 분식인 건 알아요. 근데 일단 푸는 법은 무조건 다 한 쪽으로 몰아서 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최고차항 1이고 상수항이 음수니까 얘는 판별식을 돌려봤자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주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항상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는 확정 지은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y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원하잖아. 그치? 0인 구간은 알아. 요거 두 수 넣으면 0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0보다 큰 구간도 알아. 그치? 그럼 근본적으로 답은 이 두 점의 좌표에서 갈리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 0이 되는 수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가 돼서 여기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4x 21이 0이 되는 x를 찾자. 그죠? 인수분해로 풀겠죠? 안 되면 뭐 공식 쓰겠지만 곱해서 21인데 더해서 4예요. 그죠? 근데 서로 반대 부호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더해서 21, 곱해서 21, 빼서 4가 되는 수. 뭐 있어요? 7쌍이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맞주면 내가 원하는 부호까지 맞춰지겠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은 마삼하고 7이 되겠죠. 마삼하고 7. 이해됐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뭐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 또는 0이 되는 수. 같은 수를 써주면 양수 또는 0 또는 x는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 푸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7보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한쪽으로 이항시키려고 이렇게 플러스 4x 마 7은 0보다 크다라고 쓸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최고차항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7 서로 같은 부호예요. 한번 해봐야 돼요. 판별식을 한번 돌려보려고 b제곱을 썼어. 그러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c가 될 거야. 7. 그러면 16에서 28을 뺄 거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냥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실수 x값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사실상 어떻게 나와?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x를 넣는 족족 다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y 값이 y가 0보다 크도록 해주는 x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y가 0보다 큰 게 없어. 다 0보다 작아. 그럼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0보다 큰 y 나오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해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2차 분식은 이렇게 해가 두 수 바깥쪽 혹은 두 수 사이가 될 수 있지만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해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죠? 그걸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유창을 푸는 게 나올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기밀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2차 분식 풀 때 일단 이 기밀이 잘 풀리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괜찮죠? 그래서 익힘 2로 가면 절대값이니까 여러분들 절대값을 풀 때에는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니 쌤은 조급하죠. 진도를 하나 더 떼고 싶은데 그지? 자, 익힘 2의 1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에다가 절대값 x가 하나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절대값 x라는 게 뭐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값. 그치? 얘는 사실상 x가 0보다 큰 수 또는 같은 수를 집어넣어주면 사실상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사실상 부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기준되는 수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수,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수, 0이 되겠죠. 그 0을 찾아서 0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 부가 나와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연립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0 이상인 수로 써주면 얘는 사실상 그래프가 이렇게 풀리겠다 라고 풀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항상 반대부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두 개를 구해서 공통범위로 공통을 합쳐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할게. 2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쌤이 풀게요. 요거 풀고 시간 줄게 얘들아. x 마이너스 그렇지. 얘 포인트가 뭐가 이 또 절대값이 날 힘들게 하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체크해서 야 얘가 0이 되는 x가 뭐야 물어보면 그 값은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 1을 기점으로 1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식이 나오겠지만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넣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해서 연립분식을 따로따로 풀자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그대로 풀리겠지. 그치? 이걸 풀 거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식자체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나오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풀면 되겠지. 괜찮죠? 위에 거만 풀게요.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에다가 3x가 넘어올 거는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마 3이 넘어오겠지? 그럼 지워지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차항이 양수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어차피 무조건 판별식을 썼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알겠지. 그치? 인수분해 돼 있을 거예요. 0하고 5 보일 겁니다.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0보다 큰 구간일 거니까 0보다 큰 구간 여기 구간하고 0보다 큰 구간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범위에서는요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위에 부등식에서 걸러냈지. 그치? 나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만 쓰기로 했어. 그치? 그럼 여기에 공통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랑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이때 x가 1보다 5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범위 가져가는 거 할 수 있는지 보고
밑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3x일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되겠죠, 그죠? 플러스 3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3. 괜찮을까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로 분해까지 될 겁니다. 그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만나는 두 점이 마3이랑 2는 묶어야죠, 그쵸? 얘는 뭐야? 0보다 클 거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마3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1보다 작은 거에서 찾아보는 거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지,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로 되고 이 범위로 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x는 마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더라 라는 식으로 풀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절대값 문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으니까 차분히 푸시면 되는 거고 익히기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익히기에 있는 문제 네 문제 풀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확인, 변형, 발전까지 15분 줄 테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풉시다. 알았죠? 안 되면 바로 풀어줄게요. 힘냅시다. 아니야. 너 많이 먹어.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는데. 참 그럼 얼마나 행복할 거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잠도 자고, 그렇지? 2차 분식의 해외 조건으로 가볼게요. 278페이지인데 이제 우리 한번 유추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보기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번 네. 해를 준 거예요. 갑자기 해를 주고 2차 항의 개수가 아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세웠는데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뭐 어떤 부등호가 잡히겠지, 그치? 그죠? 근데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해가 나오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풀 때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수가 0보다 크니 작니로 문제를 풀 건데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4 사이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아래로 블록일 거고 일단 이렇게 두 수의 경계가 나왔다는 건 x축에서 만나는 그 특이점 두 개가 나왔다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다 완성이 됐어. 뭐지? 0보다 어떤 수가 돼야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된다. 이 두 수는 포함하면 안 될 거니까 같다는 아니야. 근데 요 사이 값들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니까 이 함수값 y가 0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치? 이 2차식이 0보다 작도록 해주는 x범위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수를 넣어주면 그때 그 함수값들 y는 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부등은 개정됐고 이 a, b를 구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4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배워왔다는 거죠, 그렇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라는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어 있었겠네요 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죠? 뭐가 더 좋냐? 그건 없죠. 본인만의 방법이니까, 그렇지?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4는 0이다. 그래서 a 값이 마3이고 b 값이 마4였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2차식이 이 식과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답을 쓸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다음 같은 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설명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번 문제예요. 해를 구했더니 얘는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뭐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또 1이네요. 이렇게 쓰겠죠? 얘가 0보다 어떻게 됐다. 그럼 써주면 해보자. 또 이렇게 나올 거야. 두 점 싸우는 거죠, 그치? 특이점이 마이너스 2하고 3 잡혀야지,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야, 어떤 수를 넣어야 y가 0보다 크니 작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얘보다 더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은 수를 대입하거나 3 이상의 수를 넣었을 때 해가 나온다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함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가 나왔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넣거나 3 이상의 수를 써주면 이 분식이 성립한다. 그럼 얘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제 x축이랑 맞는 두 점은 알고 있을 거니까 바로 가져가겠지.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마이너스 2랑 3일 겁니다. 그죠? 인수분해에 따라 쳤으면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내가 원하는 2차식이 되고 그게 0 이상인 해로 구했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될까요? 3번. 이번에는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이다. 그리고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분식이 해가 되는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6이랍니다.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빠르게 두 수 사이니까 아래로 볼륨일 거고 맞는 두 점이 있을 거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분의 1일 거야. 그치? 그죠? 내가 원하는 판단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작고 3보다 작거든. 이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사이에 수를 넣어주는 족족 나오는 함수값 y는 0보다 작다는 걸 수 있지. 그치? 이 값들은 이 수를 넣는 족족 0보다 작더라 쓸 수 있겠지. 그치? 식만 쓰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요 2차식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인 걸 아니까 최고차항 6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인수분해 했을 때 요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기본식으로 만들어주면 끝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2 곱할 거니까 6이니까 2 곱하고 3을 하지. 그치? 그럼 여기다 2 곱해주면 x, 2x 플러스를 나오고 그치? 여기다가 3 곱해주면 3x 마이너스를 나오지. 괜찮죠? 곱셈 공식이니까 2 곱하기 3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6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이런 세팅법으로 풀 수 있느냐. 그래서 보기 1, 2, 3번을 쌤이 써놓을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납득이 되는지 보시고 직접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판단해주면 끝.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방금 했던 뒤에 나오는 마풀 개념 느낌 1이랑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기 3번 문제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풀 개념 느낌 1 있죠? 페이지 281페이지. 요게 일단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돼야 쌤이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5분 줄 테니까 쭉 해봅시다. 81페이지도 큰 문제 없이 풀리는지. 익힘 위에다가 점프 써놓고요. 익힘이는 넘길게요. 그렇죠? 아마 풀 수 있는 사람은 풀겠지만 2차 분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가는데요. 그렇죠? 오늘 익힘 7까지 나가서 기본적인 거 잘 푸는 거 확인한 후에 다음 시간에 쌤이 익힘 2도 다시 한번 달아줄게요. 그렇죠? 익힘 3, 4, 5, 6, 7까지가 2차 분식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미리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익힘 3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원래 그동안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썼으면 그 등식은 항등식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부등식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항등식에서는 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 라고 말 써주면 x에 0을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할 거니까 이 부등식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을 쓰든 수치대입법을 쓰든 우리가 미정계수 a를 구하자 그렇다면 얘는 부등식인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다 성립해.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의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다 0보다 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해석해주면 근본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구나라고 해석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가 되었다.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했다가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는 x를 넣는 족족 0보다 클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렇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그 수의 함수값은 다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그럼 풀이법은 두 가지가 될 거야. 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거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작은 수잖아요, 그렇죠?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이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잡아주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x축이랑 만나는 게 없도록 하면 되잖아, 그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 건 맞잖아. 최고창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내가 원하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축이랑 만나는 게 없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 판별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아닌 개수들로 만들어진 식일 거니까 k가 난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대로 판별식 쓸 건데 x항계수가 또 짝수니까 이제 짝수를 써서 a는 1이죠, 그렇죠? b 프라임은 x항계수를 2로 나눠준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상수항 c는 k 플러스 6으로 판단하겠지, 그치? 짝수식 b 프라임 제곱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될 거니까 k 마이 6이 되겠죠, 그렇죠? 부등호 부호 바꿔주는 거야, 괜찮죠? 얘가 0을 작동해주는 이 k의 범위를 구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오케이? 이걸 푸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차 공식 푸는 거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서로 부호 반대니까 두 점 만난다는 걸 알고 있고 분해도 다 됐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풀어주는 것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히면 똑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얘는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달라. 근데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최고차항의 미정계수 a가 있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으면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어도 0보다 큰 게 없어요. 이렇게 접해도 0보다 큰 게 없어요. 이렇게 두 점 만나도 0보다 큰 구간이 있지만 항상 작은 것도 나올 수밖에 없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a가 최고창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떤 상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거 크다 풀 수 없는 거야, 그치? 항상 모든 실수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그럴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음수 범위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알 수 없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서 갈 거니까 연립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보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 넣는 족족 0보다 크기를 원할 거니까 x축이 이렇게 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죠? 접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접하는 건 안 돼. 왜? 이 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0보다 딱 크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딱 이 상황을 원할 거니까 이 상황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를 원한다. 오케이? 그죠? 판별 쓸 건데 여기 짝수공식이 아닐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a가 나오겠지. 그치? 얘가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공통 범위로 답을 가져오겠지. 그치? 이거 하나만 풀게요. 요거 인수분해가 돼요. a 곱하기 a 마사.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쉽죠. 아래로 블록이고 최고창 양수일 거니까 a로 되어 있는데 0하고 4가 되겠죠. 그치? 우리가 원하는 요거 작은 거 0하고 4 사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등식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는 a가 0보다 크기를 원할 거니까 다 겹치죠. 그죠? 그럼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익힘 3과 익힘 4는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부등식이 우리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된다? 아,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주길 원한다. 이걸 해석해서 그래프로 끌고 올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 문제 풀고요. 지금이 45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해가 없는 2차 부등식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를 갖기 위한 조건까지 같이 나가시면 끝나겠네요. 괜찮죠? 10분 쉬었다 합시다. 먼저 볼까요, 우리? 사실 뭐 다 같은 문제 느낌을 푸는 겁니다. 그죠?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익히고는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고차항이 어차피 1이니까 0보다 작도록 해주는 부등식을 찾는 건데 해가 없도록 해달래요.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함수값 y가 이 식의 함수값 y가 0보다 작은 게 없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y가 작다는 게 없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길 원하느냐 그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일단 아래를 보는 거 알고 있고 0보다 작은 게 없도록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 없을 거예요. x를 넣는 족족 다 0보다 큰 양수만 나올 거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판단해 볼게요. 접할 때도 어떻게 돼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0보다 작은 값은 안 나와요. 0이 나오거나 양수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도 내가 원하는 해가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알다시피 0보다 작은 관이 존재하죠. 0보다 작은 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황을 원추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방정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인 것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해주는 이 안에 들어가는 a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보면 알겠지만 또 x함계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짝수 공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은 1인 거 알고 있고 x함계수를 2로 나눠줬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보이겠지. 그죠? b 프라임 c값은 4 곱하기 a 플러스 3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판별식은 b 프라임 제곱일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렇죠? 4 곱하기 a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해주는 a 범위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최고차항이 양수로 되어 있고요. 그죠? a가 2차식인 것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인수분해도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 시켜달라는 거죠. 그치? 묶어줘. a 플러스 3에서 4를 뺄 거니까 a 마이너스 6. 그죠? 얘는 너무 이쁘게 그래프도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1이 있겠지. 그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마상도 되고 1도 되고 그 사이 값도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된다는 식으로 A 범위를 구하는 것까지. 될까요? 이제 이게 됐으면 얘는 그 다음 하나죠. 일단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최고차항의 미정계수 a에다가 0은 쓰지 말자 다짐해야 돼, 그렇죠? 0은 쓰지 말자, 그렇지? 그럼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도록 해가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조금 있도록 해야 돼. 0보다 크게, 그렇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a가 0은 쓸 수 없을 거니까 야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라서 그래프를 판단해 봐야겠지, 그렇지? a가 0보다 커요.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때는 0보다 큰 게 판별식 만나지 않아도 오케이, 그렇지? 접해도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나도 오케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죠? 왜냐면 이때도 다 해가 나와요, 그죠? 맞죠? 이때였으면 다 어떤 술로 다 0보다 클 거고 이때는 얘만 제외하고 접하는 게 이때는 요 두 사이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다 오케이 될 거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일단 해가 존재해. A가 0보다 큰 거 다 돼. 범위 찾은다. 그치? 그럼 음수는 어디가 되는지 모르고, 그치? A가 음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큰 게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쪽에 머리가 빼꼼 나와야 돼. 그치? 맞죠? 그럼 이때 접할 때는 머리가 안 나오잖아. 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안 돼. 이때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지? 이때가 될 거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a가 음수 범위에서, 그렇지? 그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범위로 하나 더 가져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판별식을 쓸 거니까 짝 쓰고 싶겠지, 그렇죠? 그치? B'은 3이 되겠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그럼 A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얘가 0보다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케이? 또 이걸 못 풀면 또 문제가 또 힘들어져요. 그죠? 얘는 3 마이너스 A랑 3 플러스 A로 이게 분해되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최고차항이 음수라서 위로 보는 것도 알아야 돼. 그치? 이 두 점이 A에다가 3을 넣거나 마삼을 넣어서 여기 된다. 0보다 큰 거를 물어왔어서 이 범위를 물어보겠지, 그렇지? 마3과 3은 안 돼,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범위는 마3에서부터 3 사이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음수 범위에서 겹치는 걸 찾기 되기 때문에 이 공통 범위는 A가 마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고. 될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도 되고 이 범위도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를 다 합친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이 써야 돼. A가 마3에서부터 0까지 되고 0은 쓸 수 없잖아.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 가끔가다 이걸 써 그냥 마3보다 크다라고 쓰면 0이 걸리죠. 그렇죠? 이랬죠?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도록 각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결이 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부등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단원이니까 차분히 한번 풀어보시고 괜찮네 하시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까지 지금 쌤이 10분 정도 주고요. 일단 유형 7화 남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한 다음에 45분쯤에 잘 안 되는 거 쌤 한 번 더 풀을 테니까 한번 이 두 문제만 지금 풀어봅시다. 유형 익히고는 쌤 1번만 풀었거든요. 이거 1번 풀어보시고 2번까지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가 중요해. 영상을 찍어 놓을 거니까 올려줄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김씨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부등식을 그렸을 때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x가 0에서부터 3까지만 여기다 대입하래. 0에서부터 3에 있는 수들만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들이 나오는 y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이 범위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말은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길 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 안에 얘가 이 0에서 3까지의 숫자들을 집어넣어 성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해가 0 이상 3 이하다라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 있는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축을 이용해야 돼. 축, 그렇지? 축이 제시되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웠죠? 축의 방정식 뭐였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축의 방정식을 물었을 때 어떻게 썼지?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이제 a로 묶어서 x 제곱에다가 플러스 a분의 bx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꼭지점에 x표가 보일 거니까, 그죠? 그 x에다가 이 x항계수의 절반 2a분의 b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2a분의 b제곱인 4a 제곱분의 b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축의 방정식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지, 그치? 그치? 내가 이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물러질 거고 축이 어디일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에 가겠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축이 1인데 내가 넣고 싶은 건 0에서부터 3까지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0은 어디 있어? 1 왼쪽에 어딘가 0이 있겠지, 그치? 3은 어디 있어? 1보다 오른쪽으로 2칸 더 하겠지. 1보다 그렇지. 이 정도 하겠지. 이렇게. 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0에서 3까지만 대입할 거니까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겠지. 그치? 대입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의 모습이 다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 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0보다 크다 거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거 됐으면 돼. 아,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서, 그렇지?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만 조건 잡아주면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최소값은 뭐야? x가 1일 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a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 최소값이 1, a만 3이 나올 거니까 이 a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좀 빠르게 보기에는 0 이상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의 그래프가 항상 성립하게 원한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데 내가 원하는 구역 내에서의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아래쪽 작거나 같기를 원한다. 그죠? 그럼 얘는 축이 뭔지 몰라. 그치? 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굳이 축의 방정을 쓴다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2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죠? 축이 안 잡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치? 이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사실 범위를 알아서 푸는 게 맞아. 0에서 3까지일 거든,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0에서 3까지 여기다 쳐. 그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함수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다 아래쪽으로 깔리게 원할 거니까 내가 구한 구역의 최대 값을 찾는 게 중요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야, 그치? 이럴까?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건 근본적으로 뭐를 넣었을 때?
뭘 넣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잖아. 0에서 3까지인 거야. 그치? 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주어진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하는 거야. 이될까? 근데 이걸 썼다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2분의 a가 3보다 좀 더 클 때가 되겠지, 그치? 이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오른쪽으로 끌고 와도 봐봐. 이렇게 축을 포함하게 해도 이때도 얘가 최대값일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다가 이 축을 살짝 대칭했을 때에도 양쪽 끝각 중에 하나가 될까, 맞지? 그리고 얘가 축을 살짝 오른쪽을 넘겨가도 오른쪽 최대값이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3이 되겠죠, 3이. 더 올라가.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냐면 어차피 0을 넣거나 3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대값은 F0 아니면 F3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해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 이상이면서 얘도 0 이상이 되게 해주는 A의 범위를 가져가는 게 가능하겠죠. 왜? 이 두 조건 다 만족한다는 건 A의 위치, 2분의 A의 위치에 상관없이 얘일 때, 얘일 때. 즉,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 안에서 제한 조건이 잡혀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원래대로 푼다면 얘를 기준 잡아서 푸는 게 맞아요. 2분의 1보다 뭐 3이 더 클 때, 작을 때. 그치?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항상 성립하길 원할 거니까 F0이 0 이상이면서 F3도 0 이하로 돼 있는 이 두 식을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A 범위를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게 판단되는 물어보는 거예요. 좀 거슬릴 겁니다. 처음 풀 때 좀 헷갈릴 거예요. 이해될까요? 쌤이 그래서 원래는 풀 때 이걸 다 나눠서 풀어주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A는 X가 축이 2분의 A잖아. 축이 정자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런 상황으로 첫 번째 가는 거예요. 0, 3 이렇게.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가 3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는 F에 0을 넣은 게 최대값이니까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돼. 그치?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돼? 언제까지 가는 게? 이게 좌우 대칭일 때까지는 다 얘가 최소값이 맞잖아, 그치? 최대값이, 그치? 그래서 요 상황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딱 대칭일 때.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A가 될 거고 딱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치? 이 될까? 그럼 이때는 사실상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칭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내가 원하는 이 부분식일 거겠지. 이거는 풀어놨을 거니까. 또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때도 풀겠지, 그치? 근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식을 성립하면서 이 부분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A 범위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범위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길 원하는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거나 아니면 뭐 얘가 최대값이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문제 풀어갔을 거니까 풀어주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대 있는 유형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공수위는 287페이지까지, 공수위는 45페이지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0분 남았거든요. 방금 했던 것들 좀 정리한번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좀 안 되는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파이팅 합시다.